아빠와 딸이 함께 막걸리에 독국물을 넣어서 엄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 독국물 막걸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딸은 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형이 확정됐던 두 사람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떤 이유 때문에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무죄로 바뀐 겁니까? 사건은 2009년 순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누군가 독극물이 든 막걸리를 피해자의 집안 마당에 갖다 놓고 간 것인데요. 이를 피해자는 새참에 이 막걸리를 다른 동료들과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독극물이 든 막걸리를 가지고 나간 피해자를 포함해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CCTV 같은 것도 확인이 잘 되지 않았고, 누가 이 독극물을 구매한 것인지, 이 막걸리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 이 수사기관의 판단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애초에 이 막걸리를 가지고 나간 피해자의 남편과 막내딸이 범인이다라는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건데요.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진술이 확보된 부분이 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도 이 증거가 명백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정황 증거 같은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자백, 이 가해자들의 자백만이 유력한 증거로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이 아버지, 이 남편에게는 무기징역이, 막내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고 이들이 어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재심이 인정이 되었고, 재심 신청 시 이제 형 집행 정지가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국 재심이 인용되어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강압적 수사 그리고 무리한 수사, 진술 유도가 있었다라고 재심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사 과정이 담긴 CCTV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본인 출신해요? 본인 그래 못 쓰니까 대원한테 대신 쓰라니까 불러주고. 네. 불러줄 거예요? 본인 불러주면 대원이 대신 쓸 거예요. 에? 맞습니까? 네. 네. 주민등록번호 못 했는데. 심상짜리 왜 그래? 아직도 못 넣게 돈수를? 네?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똑바로 앉아봐, 거기 똑바로. 말하고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해봐, 생각을. 백철선 씨.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왜 거짓말 했습니까? 자, 전체 수사 과정을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도 김재원 최고님, 네. 뭔가 분위기가 강압의 느낌이 좀 드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봐도 저것은 이제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문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피의자는 이미 저 단계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진술을 요구하고 그 진술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 상황 자체를 아마 그 국선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선임이 되거나 또는 조력을 받지 못해서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고, 저런 CCTV는 또 재판 과정에는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진술 자체가 그 진정성 내지는 또 그 임의적으로 그 강압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맞는 진술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뭐 저런 수사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많이 있는 것인데, 저런 수사가 앞으로 있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변호인의 동석, 변호인이 직접 참여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하고, 네. 저런 경우에는 CCTV 내지는
녹음 녹화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많이 바꿔왔습니다. 이게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조금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말도 못합니다. 대면시켜줄 않게 그 사람 데려다 저 빵을 때려보라 그러는데 수사관이 제일로 나쁜 사람이다. 수사관이 진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진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진짜 저는 치가 떨린. 딸은 치가 떨리고요.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수사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는 그 15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사실 이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서 우린 형사보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구금된 일수별로 해서 이제 최저임금의 5배까지를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금전적으로 배상을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심이 인정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약천 오고리 살인 사건이라던가 삼내 나라 슈퍼강도 사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이 방식을 적용해서 10억 원 이상의 형사 보상이 인정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